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어렸을 때 나를 살리고 죽었던 누렁이. 제가 5살 때쯤의 이야기예요. 그때의 기억은 엄마 말대로 우리 집 뒷마당에 누렇고 털이 부실거리는 큰 똥개 한 마리가 있었고, 정확하게 집 구조도 기억이 나는데 그 개가 어떻게 된 건지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누가 그때의 기억만 지워버린 것처럼 말이죠. 우리 집은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했어요. 집이 못 살아서였는지 그 가게에 딸린 안채에서 생활했어요. 구조가 좀 특이했는데 가게 앞은 큰 대로변이었고 안채 뒤쪽으로 나무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을 열면 재래식 주방 겸 연탄 떼는 곳이 있었고 주방문을 또 열면 가정집 앞마당이 있었어요. 2층 주인 집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는 곳에 계집이 있었고 그 집 맞은편이자 우리 집 주방문 옆쪽으로는 가정집이 2채 있었지요. 그 집들은 슈퍼와 기억나지 않은 가게 하나가 있었고 우리 집처럼 안채로 이어진 집들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언니들이랑 어울려 놀던 기억이 나요. 엄마 말로는 그맘때에 전 말도 잘하고 사고도 많이 치는 아이였는데 그 개를 엄청 예뻐했었대요. 큰 개인데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등 위에 올라가서 타고 다니고 그 개가 자주 똥을 먹었는데 그 똥을 못 먹게 제가 맨손으로 치워버리고 그랬다더라고요. 그 개는 제 기억으론 우리 집 개인 줄 알았는데 주인집 개였대요. 그 시절의 견생들이 거의 그랬듯이 산책 한번 못하고 짧은 쇠줄에 매여져 짬밥만 먹고 크던 아이였는데 그마저도 주인집이 잘 안 줘서 말라 있었대요. 엄마가 그 집에 이사가서는 자주 밥을 챙겨줬는데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한텐 곁도 안 주는 개가 저한테는 해코지도 안 하고 잘 놀아줬다더라고요. 저는 뭘 먹어도 저 한 입 누렁이 한 입이라면서 나눠 먹었고 그게 종종 엄마를 시겁하게 했던 일들이라고 해요. 그러던 중 엄마가 옆집에 있는 아저씨와 얘기를 하는데 그 아저씨는 철학관인지 무당인지 뭐 그랬다는데 기억나지 않는 가게가 아마 그 아저씨의 안채였던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엄마를 보고 개를 한번 보더니 하찮은 미물도 은혜를 알고 보온을 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네요. 엄마는 뭔 소린가 싶어 물어봤는데 그 아저씨는 애 혼자 두지 마소. 이 한마디를 하고선 담배 한 대 피고 집으로 들어갔대요. 엄마는 구루마에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콘에다 퍼주는 걸 공원 같은데 종종 나가서 팔고 그랬는데 그날은 제가 아파서였는지 데리고 못 나갔고 아버지는 거래처에 나가야 했다네요. 그땐 휴대폰도 뭣도 없던 시절이니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오토바이 타고 엄마를 집으로 오려고 하려고 저를 잠시 놔두고 갔고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난리가 난 거죠. 집에 오니 저는 자다 깨서 울고 있고 주방문이 활짝 열려서는 주방은 쑥대밭이고 쓰댕 그릇이며 숟가락이며 앞마당으로 나뒹 굴고 손경들이 와서는 옆집이랑 집주인하고 얘기하고 있었더라네요. 이게 뭔 일이냐면 난리가 나서 자초지종을 묻는데 경찰 발밑에 누렁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는 죽어있더라고요. 엄마는 깜짝 놀라서 얘는 또 왜 이러냐 하니 슈퍼집 아줌마가 왜 이제 왔냐며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네요. 도둑이 앞마당으로 연결된 샛길로 들어왔는데 우리 집은 앞마당 쪽은 문단속을 잘 안 해놔서 털기가 좋았는지 들어가려는데 누렁이가 계속 짖었대요. 다들 바쁘기도 하고 주인집도 개가 자주 짖으니 별 신경 안 쓰고 있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게 도둑이 들어왔다고 짖은 거였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참 있다가 박살나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멈춤과 동시에 개의 비명소리가 나서 나와보니 웬 남자가 개를 칼로 찔렀는지 개는 죽어있고 남자도 피투성인 상태로 쓰러져 있었대요. 슈퍼집 아줌마가 건너편 대로변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난리가 났다고 신고하고 경찰들이 같이 왔는데 남자는 피를 너무 흘려서 도망도 못 가고 누워 있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은 잡혀가고 경찰 한 분이 남아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상황을 보니 누렁이 목엔 엄청 두꺼운 쇠줄이 있었는데 그게 다 끊어져 있고 목에도 쓸린 상처가 있는 걸 보니 끊으려 애쓴 것 같다고 하면서 걔가 아줌마 애를 살렸네라고 말씀하셨다네요. 도둑이 저한테 해라도 입힐까 싶어서 힘들게 목줄을 끊고 나와서 덤벼서 싸우다가 머리랑 배 쪽에 칼을 맞고 죽은 것 같다면서
착하고 짠하다고 꼭 좋은데 묻어주라고 했대요.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안도감과 죽은 개한테 고마워서 펑펑 우는데 집주인이 매정하게도 이미 죽은 개 탕이나 끓여야겠다고 해서 엄마가 울다 말고 정색하면서 개값 줄 테니 그러지 말라고 싸워서는 누렁이를 포대에 담아서 뒷산 높은 곳에 묻어주고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원래도 동물을 좋아했지만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개한테 더 정이 많이 가요. 그래서 낙사 권유당하던 아픈 개를 성심성의껏 치료해서 제 손에서 예쁘게 잘 크다 가고 그랬어요. 미안하게도 누렁이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어서 그게 좀 슬프긴 한데 녀석이 나 울지 말라고 나쁜 기억 안 나게 해주는 건지 예쁜 기억만 남기고 갔네요. 그곳에서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야기, 귀신 붙은 중고차.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선 운전면허를 따신 지 이틀째 자동차를 한 대 살까 고민 중이었는데 마침 지인 중 한 분께서 타지 않는 자동차를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이 가져온 자동차는 흰색 중고 소나타였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썼죠. 중고이긴 하지만 몇 년은 더 탈 수 있답니다. 사실 원래 주인이 내 친척인데 조금 사연이 있어서 저한테 줬었죠. 하지만 저한테 이미 차가 있어서 드리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평소에 성미도 급했던 어머니께선 차를 타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타고 가는 건 싫었기에 옆집 사시는 아주머니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아직 운전에 서투르셨기에 사람이 한산한 도로를 골라 드라이브를 하고 계셨는데 날이 저물어 점점 어두워지자 차를 유턴시켜 집으로 돌아오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창문을 열기 위해 버튼을 눌렀는데 창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눌러보았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았고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어머니께선 옆집 아주머니에게 차가 이상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 조수석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정말 놀랍게도 조수석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기 전까진 계셨는데 말입니다. 구석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옆집 아주머니는커녕 조수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려고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차에서 빨리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여전히 브레이크는 들지 않았고 당황한 채로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데 조수석에서 왠지 모를 시선이 느껴지셨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조수석을 보셨을 때 피투성이의 여자가 자신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선 너무 무서워서 옆자리를 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앞만 보고 운전을 계속하셨고 몇 분이 지났을까? 옆으로 슬그머니 바라보니 조수석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께선 마음을 가다듬고 옆집 아주머니를 찾아서 빨리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선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보셨는데 당시 어머니께선 정말 소리도 지를 수 없는 공포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수석 밖의 창문으로 피투성이의 손바닥이 창문을 쾅쾅 두들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려달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두들기는 소리도 커지고 점점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윽고 어머니께서 자신도 모르게 핸들을 꺾어버려 전봇대를 들이박으셨고 그리고 잠시 정신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어머니께선 크게 다치시지 않으셨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방금 전까지 없었던 옆집 아주머니가 조수석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옆집 아주머니께서는 어머니보다 더 겁에 질린 모습이셨다고 합니다. 온몸의 공포로 잠식당한 채로 벌벌 떨고 계셨는데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어머니께서 겪으신 이야기보다 더 오싹한 것이었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계속 거기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방금 온데간데 없이 운전대가 움직이고 브레이크와 창문 여는 손잡이만 미친 듯이 움직였어. 그리고 피트성이의 여자가 창문 밖에서 계속 나를 보고 살려달라고. 어머니께서는 아주머니께서 사라진 것과 귀신을 체험했다면
아주머니는 어머니께서 사라지고 귀신을 체험한 것이죠. 결국 어머니는 그 철을 폐기하셨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